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이 3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컨디션에서 수능 점수를 잘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수능 말고도 SAT라든지 ACT 이런 시험이 있죠. 그렇게 큰 시험들을 앞두고 해야 되는 5가지 방법과 시험장 안에서 해야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무수히 SAT 시험을 4번이나 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학원 입학 시험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험생이 되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큰 시험을 앞두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영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강추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컨디션 조절입니다. 컨디션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예시를 수능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입실은 8시 1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국어 영역이 시작돼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80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 다음엔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는 수학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엔 점심시간이에요.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대략 50분가량은 점심시간입니다.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는 영어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20분을 휴식하고요. 그리고 한국사나 사회탐구와 같은 이런 시험들은 2시 50분부터 4시 32분까지 봅니다. 총 102분을 봅니다. 그 다음에 18분을 휴식하고요. 이때 2분을 빼내요. 치사하게. 제2외국어 한문이 5시부터 5시 40분으로 40분간 시험 봅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스케줄대로 일주일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 10분에는 자리에 앉았고요. 8시 10분부터 40분까지는 똑같이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8시 40분부터는 국어 영역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번에 20분 똑같이 쉬어주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마디로 수능 스케줄 있죠. 그 수능 스케줄 나온 그대로 제 일주일간은 그대로 했어요.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컨디션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2교시가 되면은 제 머리는 자연스럽게 수학머리가 돼요. 1교시가 되면은 제 머리는 자연스럽게 국어머리가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보기 전에 그 똑같은 스케줄을 일주일간 매일 해줌으로써 제 머리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쉬는 시간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 동안에는 푹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스케줄을 따라서 일주일간을 체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시면은 그때만큼은 제 머리는 그 과목에 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에 맞춰서 제 머리를 그 과목에 익숙하게 해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디션 만드는 것을 전 정말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험을 보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취약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취약한 과목이 저한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됐으면 독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차라리 복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점수 향상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영어 과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한 학생이 듣기 평가를 정말 못해요. 근데 일반 문제 푸는 걸 잘해요. 그럴 때는 듣기 평가를 연습할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 푸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왜냐면 듣기 평가는 내가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던 과목이니까. 따라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과목에 자신 있는 강점을 살려가지고 그 과목의 점수를 올릴 걸 생각해야지 안 나오는 과목의 점수를 올릴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둘 다 점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욕심이니까요. 본인이 자신 있고 강점을 살린 그런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현재 본인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로는 식사예요. 식사.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메뉴를 드셔야 돼요. 보통 아침에 국이랑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는 과격한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국, 예를 들어서 묵국을 먹잖아요? 그럼 저라면은 일주일 내내 묵국을 먹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침에 밥과 묵국을 매일매일 먹는 거죠. 그러면은 내 위가 알아요. 내 장이 알아요. 왜냐면 똑같은 음식이 들어오니까 절대 탈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메뉴를 동일화시켰어요. 점심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유부초밥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점심 때는 유부초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항상 소고기 묵국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그냥 막 먹었죠. 근데 절대 금물해야 되는 거, 뭐 엽기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매운 음식 있잖아요. 맵고 짜고 과격한 음식,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음식들이 위나 장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시험을 보고 있을 때 뭐 방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똥 같은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 시간에 시험을 풀고 있을 때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정말 이 고통이거든요. 고통도 고통인데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되고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일주일 동안은 매일 똑같은 음식,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도 매일 똑같은 도시락을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침이 근데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은 공복에 막 꼬르륵 소리도 나고 막 그러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꼭 챙겨 드시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국과 밥 같은 거 그리고 간단한 장아찌 같은 종류 그런 것들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 필기구예요. 요즘에 뭐 수능 샤프 되게 뭐 핫한데 마찬가지로 수능 샤프 같은 것들도 자기 몸에 익었던 샤프가 그게 유리하지 수능 날이니까 나 오늘 새 거 써야지 이거는 별로 비추합니다. 자기 손에 익었던 이런 필기구를 사용하는 거 자기 손에 익었던 이런 지우개를 쓰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쓰던 거니까 익숙하고 그리고 부담도 덜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샤프심 있게 뚝 부러지잖아요. 그럼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똑같은 샤프랑 그런 걸 썼기 때문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볼 때 더 평소보다 잘 나왔으면 잘 나왔지 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20분 전에 껌이랑 초콜릿을 준비하세요. 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씹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긴장감도 풀어준다고 하네요. 특히 이런 껌 같은 걸 씹음으로써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 그쵸? 우리 당 떨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은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껌과 같이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껌 평소에 안 씹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맨날 씹었어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마다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왜 힘드냐면 60분간 집중을 하는 거예요. 60분간 정말 초고로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피곤해지겠죠. 한마디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뇌가 피곤해져요. 그럴 때 뇌가 영양 섭취를 함으로써 그 피곤함을 상대적으로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초콜릿과 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콜릿과 껌 챙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번에는 시험을 볼 때, 실제로 시험을 보고 있을 때 해야 되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빨간 펜을 이용하는 겁니다. 뒷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미리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잘 보여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놓고 막상 보려고 했을 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긴장한단 말이에요. 어딨지? 니은 어딨지? 이렇게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내가 긴장을 안 하기 위함이지 시간을 아끼는 용이 아닙니다. 되게 금방 찾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긴장감을 낮춘다. 한마디로 내가 문제를 풀 때 덜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어놓는 거는 덜 당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두 번째, 내가 2번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번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신경 쓰여요. 아, 이거 답이 뭐였더라? A였나? B였나? 아, 나 B 했는데 A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시험이 망해버려요. 다혜 너 방금 뒷문제들 한참 풀다가 지금 24번으로 또 다시 돌아왔어. 만약 지금 실전 수능이고 이게 첫 문제였으면 넌 시작부터 완전 엉킨 거야. 맥박도 완전 엉켰잖아.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다혜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장악하는가. 거기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를 푼 다음에 뒤늦게 바꾸잖아요? 그럼 그 문제 꼭 틀리는 거. 이게 머피의 법칙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많이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고쳤는데 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고쳤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또 틀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냥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맨 첫 번째 봤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방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고려되고 저것도 고려되고 이것도 고려되고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나도 모르게 배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버리고 그 다음번에 가서 그 다음번 문제에 최선의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문제 또 보고 또 바꾸지 마세요. 그럼 틀릴 수 있어요. 아셨죠?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당류, 초콜릿 같은 거를 계속 섭취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에도 까먹었는데 몰래 소리 안 나게 천천히 까먹었어요. 왜냐면은 확 이렇게 씹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당분이 딸릴 때 이럴 때 초콜릿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먹어줬어요. 그래야지 제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목을 축인다 이런 느낌으로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막 갈증을 해소하는 느낌으로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럼 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소변이 마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 도중에 소변을 보러 가시는 분 아니면 급동 때문에 대변을 보러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도 이렇게 손 들어야 되죠. 주변에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갔다 오죠. 그럼 리듬이 다 깨져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리듬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간도 시간인데 시간보다는 리듬이 깨지는 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소변이 마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목만 축인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배를 꽉 채워가지고 포만감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허기를 채운다. 약간 그냥 풍족하게 좀 풍만하게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럼 식곤증이 와요. 식곤증.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 뻔한 말이긴 한데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을 본 거,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한 거,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셨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수험생활을 오래 해봤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을 봤죠. 그리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연속이다. 뭐 대학교 가면은 또 대학교에서도 시험 보죠. 그리고 뭐 대학원이라든지 기업에 입사하려면 또 거기서도 시험 보죠.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시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막 부정하는 순간 인생이 순탄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은 봐야만 되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간에 빠르든 늦든 간에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즐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최선의 컨디션으로 결과에 당당할 수 있게끔 고통이긴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좀 덜 고통스럽긴 해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방법들이 앞으로의 시험생 그리고 미래의 수험생들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3일 후 목요일이면 수능을 보시는 여러분이 있을 텐데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국 수능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도 저도 진짜 제 버킷리스트에 수능이 있긴 해요. 근데 언제 볼지는 모르겠네요. 여유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수능 보고 싶어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그리고 미래의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꼭 잘 보시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